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떠 잔을 채우고 목을 적시며 당연하다는 듯 물을 마십니다.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이 투명한 액체는 너무나 친숙해서 그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과 양자역학의 눈으로 이 평범해 보이는 분자를 정밀하게 해부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소름 돋는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물은 단순한 액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물리 법칙들을 철저하게 그리고 무자비하게 박살내며 서 있는 기괴하고도 위험한 변칙 그 자체입니다. 만약 물이 우주의 다른 모든 평범한 분자들처럼 행동했다면, 만약 물이 화학 교과서가 말하는 일반적인 분자량의 법칙을 단 한치도 어기지 않고 충실히 따랐다면, 지금 이 지구라는 행성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다는 표면부터 심해의 가장 깊은 밑바닥까지 단단하고 차가운 얼음의 돌덩어리로 꽁꽁 얼어붙어 있었을 것이며, 대기 중에는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온기가 단마디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무는 애초에 태어날 수도 없었고 우리의 혈액은 산소를 운반하지 못한 채 멈춰섰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애초 자리에서 숨을 쉬고 존재한다는 그 단순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물이 우주의 법칙을 위반하며 저지른 수많은 기적과 범죄 덕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기묘한 일탈의 근원은 놀랍게도 원자 간의 아주 미세한 전자기적 상호작용에서 출발합니다. 주기율표에서 산소는 엄청난 욕심쟁이입니다. 폴링 전기 음성도 척도에서 산소는 무려 3.44라는 최상위권을 기록하며 공유된 전자쌍을 자신의 쪽으로 맹렬하게 끌어당깁니다. 이 극단적으로 불공평한 전자 공유 때문에 전자를 빼앗긴 수소 원자는 약간의 양전하를 띠고 전자를 독식한 산소 원자는 음전하를 띱니다. 물리학자들은 이를 1.85 디바이라는 영구 쌍극자라고 부릅니다. 이 정밀한 전하 분리는 물 분자 하나가 주변의 다른 물 분자들과 동시에 최대 4개의 수소 결합을 맺게 만듭니다. 메탄은 물과 분자량이 거의 똑같은 쌍둥이 같은 물질이지만 상온에서 기체로 날아갑니다. 메탄의 끓는 점은 영하 161도인 반면 물은 섭씨 100도에서 끓습니다. 분자량이 예측하는 온도보다 무려 261도나 높은 곳에서 액체 상태를 버텨내는 이 거대한 간격은 오직 수소 결합이라는 단 하나의 끈끈한 뼈대 덕분에 가능합니다. 초당 수십억 번씩 끊어지고 다시 이어지는 전자기적 네트워크가 쉴 새 없이 재건되면서 가벼운 물질로는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응집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소 결합이 만들어내는 첫 번째 변칙은 온 우주를 경악게 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물질은 얼어붙을 때 분자들의 움직임이 느려지면서 더 빽빽하게 뭉치고 고체가 액체보다 밀도가 높아집니다. 철도, 구리도, 알코올도, 이산화탄소도 예외가 없습니다. 액체를 차갑게 식혀 고체로 만들면 부피가 수축하고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단 하나, 물만 빼고 말입니다. 물은 얼대 수소 결합들이 육각형 결정 격자라는 기상천외한 구조를 선택합니다. 단단하지만 텅 빈 공간이 거대하게 만들어지는 이 건축물 덕분에 고체 상태의 얼음은 액체 상태의 물보다 밀도가 낮아집니다. 얼음이 물 위에 뜹니다. 만약 얼음이 다른 평범한 물질들처럼 무거워서 바닥으로 가라앉는 세상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겨울 호수 수면에 얼음이 얼 때 그 떠있는 얼음은 단열 담요 역할을 하며 깊은 곳의 물을 지켜줍니다. 그 덕분에 물고기와 미생물들은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얼음이 가라앉는 세상에서는 수면의 얼음이 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고 새로운 물이 노출되어 다시 얼어붙으며 바닥부터 수면까지 호수가 통째로 꽁꽁 얼어붙게 됩니다. 지구의 수많은 타주요 빙하기를 거치며 바다는 밑바닥부터 통째로 얼어붙었을 것이고 하얀 표면이 햇빛을 우주로 반사해 온도가 더 떨어지는 폭주하는 피드백 루프에 갇히게 됩니다. 지구는 단 한 번 얼어붙으면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는 죽음의 하얀 눈덩이 구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치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약 7억 년 전 눈덩이 지구 시기에도 바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오직 얼음이 물에 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두 수소 원자 사이의 각도가 정확히 104.5파는텍이서 도라는 기하학적 필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얼음이 물에 뜬다는 것은 물이 깬 첫 번째 규칙에 불과합니다. 타는 듯한 낮과
얼어붙는 밤을 오가는 행성에서 생명이 살아가려면 온도가 좁은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은 지구상의 그 어떤 일상고 이탄이 물질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열을 빨아들이는 괴력의 비열, 용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켈빈당 4186줄에 달하는 이 압도적인 수치는 물이 자신의 온도를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도 어마어마한 열 에너지를 스펀지처럼 흡수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쏟아지는 에너지는 물 분자의 속도를 높이는 대신 팽팽한 수소 결합들을 구부리고 진동시키는 데 먼저 소모됩니다. 지구 표면의 70%가 바다라는 사실과 맞물려 바다는 지구 전체의 거대한 열 충격 완충 장치로 기능합니다. 낮 동안의 태양열을 다 삼키면서도 온도는 거의 올라가지 않고 밤이 되면 그 열을 천천히 내뿜으며 기후의 널뛰기를 막아줍니다. 만약 물에 이 기적 같은 비열이 없었다면 지구의 일교차는 40도에서 60도까지 널뛰기를 했을 것이며 표면에 액체물이 없는 화성처럼 삭살한 환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수소 결합이 끝까지 열을 꽉 붙잡고 있는 이 고집스러운 성질 덕분에 생명은 비로소 안정적인 온도의 대역 속에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이 부리는 마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격할 가장 경이롭고 소름 돋는 극한은 나무 기둥 내부의 사람 머리카락보다 얇은 물 기둥 안에서 펼쳐집니다. 유리잔에 물을 가득 채우고 한 방울씩 더 떨어뜨리면 볼록한 돔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표면 장력입니다. 물은 비금속 액체 중 가장 높은 표면 장력을 자랑하며 표면의 분자들을 안쪽으로 똘똘 뭉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응집력은 지구상의 모든 나무들이 펌프도 심장도 없이 중력을 거슬러 100m가 넘는 높이까지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세관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생명체인 코스트 레드우드는 땅속 깊은 곳에서 아파트 35층 높이에 달하는 꼭대기까지 물을 여행시켜야 합니다. 나무에는 기계적인 펌프가 없습니다. 대신 나무 공떼기 잎사귀에서 수분이 증발하는 증산작용이 일어나면 맨 위에 있는 물 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갈 때 수소 결합으로 꽉 손을 잡고 있는 아래쪽의 모든 물 분자 사슬을 도미노처럼 위로 끌어당깁니다. 엔진도 톱니바퀴도 없이 오직 분자들 사이의 순수한 전자기적 끌어당김 하나만으로 100m가 넘는 거대한 액체 기둥이 허공에 매달려 버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물기둥은 위에서 당기는 엄청난 장력을 받으며 이른바 음압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나무가 더 높이 자랄수록 이 팽팽함은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2004년에 조지 코후 박사 연구팀이 레드우드 꼭대기에서 수분 포텐셜을 측정한 결과 세상에서 가장 높은 나무의 잎사귀들은 이미 공동화 현상, 즉 카비테이션이 일어나기 직전에 아슬아슬한 한계점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물기둥이 너무 팽팽하게 당겨져 녹아있던 기체들이 거품을 만들고 사슬을 우두둑 끊어버리기 직전의 임계점 말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한계가 아니라 수소결합의 인장 강도가 허용하는 차갑고 절대적인 물리학의 종말선입니다. 천년을 살아온 거대한 나무가 성장을 멈춘 이유는 토양이나 햇빛이 부족이 아니라 물의 분자 결합이 그어버린 보이지 않는 하늘 위의 선을 넘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의 영구 쌍극자는 이오닉 결정을 산산이 찢어 발기는 만능, 용매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소금 한 꼬집을 물에 넣으면 물 분자의 산소와 수소 쪽이 이온들을 사방에서 에워싸고 잡아당겨 단단했던 이온 결합을 우수수 끊어버립니다. 물은 그 어떤 액체보다도 많은 물질을 녹여냅니다. 혈액이 수백 가지의 물질을 녹여 나르고 바닷물에 원소들이 녹아 있으며 세포 속에서 생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모든 이유는 오직 물의 쌍극자가 가진 무식한 끌어당김 때문입니다. 수소 결합이 쌍극자를 만들고 쌍극자가 용매를 창조하며 그 용매 속에서 비로소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사슬에서 고리를 단 하나라도 빼버리면 시스템은 즉시 붕괴합니다. 일상거 믿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수소 결합을 지워버린다면 별들은 여전히 잘 돌겠지만 이 작고 푸른 행성에서만은 모든 것이 산산조각납니다. 일돌은 지금 104.5도라는 각도 북분의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산소의 전자 궤도가 배치된 양자 역학적 구조가 빚어낸 그 정확한 각도 하나가 얼음을 뜨게 만들고 생명의 화학 반응을 녹여내며
가장 높은 나무 꼭대기까지 물을 끌어올리고 행성을 살만한 곳으로 유지하는 비열을 부여했습니다. 그 작은 기하학이 이 거대한 세상을 지어 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춰 서서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도대체 왜 우주는 이토록 아슬아슬하고 위험천만한 법칙들을 하필이면 물리라는 하나의 분자에 몰아주었을까요? 왜 자연은 이토록 완벽하면서도 동시에 파괴적인 균형을 물이라는 단 하나의 매개체 위에 전부 올려두었던 것일까요? 현대 물리학과 우주론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수소와 산소는 태초의 대폭발, 즉 빅뱅이 만들어낸 가장 흔하고도 기본적인 원소들 중 일부입니다. 별들의 핵융합 용광로 속에서 산소는 끊임없이 만들어졌고 수소는 우주 전체를 채운 가장 풍부한 연료였습니다. 만약 수소 결합이라는 전자기적 기적이 특정 원소의 희귀한 조합에서만 일어나는 우연이었다면 생명이라는 현상은 우주 전체를 통틀어 단 한 번도 일어나기 힘든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는 가장 흔하고 흔한 두 원소인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다재다능한 생명의 무대를 구축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가장 치명적이고 동시에 가장 경이로운 기적을 낳은 것입니다. 빈보만은 언제나 자연의 근본적인 단순함 속에서 피어나는 경이로움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복잡한 수식 뒤에 숨겨진 자연의 본질을 파헤치며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의 법칙들이 사실은 얼마나 거대한 우주적 필연 위에 놓여 있는지 감탄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한 잔의 물, 그 속에 15도라는 결합 각도와 1.85dB라는 쌍극자가 만들어내는 물리적 폭력성은 사실 우주가 우리에게 허락한 가장 거대한 관대함이기도 합니다. 물이 지닌 이 모든 모순적인 성질들, 얼면 가라앉지 않고 뜨는 반항심, 태양에 이어끼어 열기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고집스러운 피열, 중력을 비웃으며 수백 미터를 기어 올라가는 집념, 그리고 모든 단단한 결정을 무너뜨리는 용해의 힘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근원적인 전자기적 상호작용이 서로 다른 국면에서 폭발하는 연쇄 반응일 뿐입니다. 이 거대한 사슬의 어느 한 골이라도 끊어지면 우리가 아는 현실의 질서는 그 즉시 먼지로 바뀝니다. 만약 물이 완벽하게 안전하고 평범한 물질이었다면 우주는 고요하고 차갑게 얼어붙은 죽음의 공간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변칙이 곧 생명을 만들고 위험이 곧 존재를 지탱하는 이 아이러니야말로 물리학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아름답고도 소름 돋는 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작은 푸른 행성에서 물이라는 분자가 버려온 수십억 년 동안의 이 거대한 물리적 실험은 과연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한 원자들의 결합과 전자기적 인력이 빚어낸 이 경이로운 네트워크는 결국 우리라는 의식을 가진 존재를 탄생시켜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 모든 비밀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물은 단순히 생명을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물은 우주가 스스로를 인식하고 경탄하기 위해 선택한 가장 정교하고도 위험한 도구입니다. 임페터시요, 차가운 얼음이 물 위에 떠오르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100m 높이의 거대한 나무가 잎사귀 끝에서 물기둥을 지탱하며 아슬아슬하게 버티는 그 침묵의 순간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세포 속을 흐르는 따뜻한 수용액 속에서도 우주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증명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결합, 단 하나의 각도,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거대한 물리학의 법칙들이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파인만 스펙트럼,